정치 파발마. 네, 여름 끝물인데 계속 달리겠습니다. 지치지 않는 땡벌 봉보로 봉봉. 봉봉봉. 이분은 안 지칩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진봉입니다. 해병대 장교 출신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어서 시사평론계 루이 암스트롱 서정욱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새벽 0시부터 경남 양산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경호가 이제 강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최진봉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장단하고 만찬을 했었습니다. 회동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김진표 의장이 이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위협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 모의총도 가지고 있고 커터칼, 예, 그러니까 뭐 사저에서 근무하는 분한테 직접적인 커터칼로 위협을 했었고 물론 그분은 체포됐습니다만 체포돼서 구속됐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네 분에게도 이제 심한 말을 했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좀 경호를 강화해 달라. 경호처장을 좀 보내가지고 실제 좀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에서 근무한 분 얘기 좀 들어봐라. 그래서 그걸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서 조치가 나왔는데 반경을 300m로 좀 확대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회 자체를 금지는 못하도록 돼 있어서 집회는 아마 계속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예. 300m다 그러면은 저는 그 화면으로 보면은 그 양산 사저 그 앞부분 거기만 보여가지고 그 뒤로 300m 후퇴를 하면은 어디 개활지인가요? 아니면 산 같은 데로 막혀 있나요? 가보신 분? 저도 이게 없어요. 현장에는 못 가봤는데 오히려 이제 그 주민들이 더 많이 사는 300m밖에 주민들에게 더 걱정하는 분도 있고요. 그래요? 뭐 저는 경호 확대는 게 필요하다 보는데 문제는 이제 그 집회 시 표현의 자유하고 이제 그 충돌이 될 수 있거든요. 표현의 자유는 법에는 이제 그 100m 이내 100m만 벗어나면 시위가 되거든요. 따라서 저는 경호 확대해서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제 그 좀 평화적인 시위 이런 게 그 시위 문화가 제대로 이렇게 바뀌게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0m 이내에서 못하게 된 건 현행 법입니까? 이제 그 시위가 금지되는 있어요? 게 뭐 국회에서랑 100m 이런 대법원 이런 게 있잖아요. 300m는 그러면 대통령 시행령이에요? 뭐예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경호구역이 확정되는 거니까 네.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도 소지품도 검사하고 흉기가 있는지 검사할 뿐이지 경호실 시위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경호실- 평화 시위라면 예. 경호에 위해가 안 된다면 그 두 개 법은 모순되지 않게 다 적용되는 거예요. 네. 경호실 규칙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경호실 시행령이 이제 바뀐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이 300m로. 바뀌는 예. 걸로. 그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경호차장 보고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하라는 지시까지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상당히 저는 잘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누구나 전적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게 5년 뒤에는 전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똑같은 일을 당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저는 뭐 이렇게 그 예방하고 경호를 확대해 주는 거는 잘한 일이다 봅니다. 네. 자, 그동안 이 문제 없다는 입장만 고수해 왔었는데 입장이 하여튼 바뀌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문자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김진표 국회의장의 건의를 수용해서 문 전 대통령의 사저 경호 구역을 최대 300m로 확장했습니다. 여야 협치의 돌파구가 앞으로 될지 주목이 되는데요. 여기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들의 고견 5글자로 받아보겠습니다. 추첨해서 건강기능식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진봉 교수님, 네. 김진표 의장이 제안한 여야 중진 협의체에 대해서도 공감하는 모습을 대통령이 보였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뭐 여야 협의체를 만들어서 중진 협의체를 만들어서 좀 같이 좀 논의를 해보자라는 얘기를 했고 거기에서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아무래도 최근에 지지율이 낮다 보니까 이제 김진표 의장의 어떤 건의를 받는 형태로 여야 협치를 좀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 여야가 계속 대립되고 물론 뭐 오늘까지도 대립이 돼 있는 상태고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계속 가면 결국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대통령하고 여당이에요. 그러니까 여당이나 대통령이 주도권을 쥐고서 국정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주도권을 쥐고 운영해야 되는 여당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거나 대통령실의 역할을 못해서 결국 여야 협치가 안 이루어진다. 국민은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물론 제안을 받은 것처럼 얘기는 했지만 결국 지지율 하락을 좀 막아보고 여야 협치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려서 안정감을 주기 위한 조치가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정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상당히 그 앞으로도 이게 협치가 험난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완전히 야당이 이재명 당이 됐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재명에 대한 이게 사법 리스크가 있거든요. 지금 이제 수사가 이제 전방위적으로 진행되면서 기소가 된다. 그렇다면 이게 과연 협치가 될 수 있을까? 이 협치의 대상은 문재인 대통령이 아닙니다. 이재명 새로운 이게 당대표가 협치의 대상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사법 리스크가 멈출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이제 저는 협치가 앞으로도 상당히 좀 암울하다. 네. 이렇게 봅니다. 여야 중진 협의체가 생겨도 28일 이번 일요일 날이죠. 네. 이재명 민주당제 확정이 되는 날인데 대통령실이 그리고 서정 변호사님 주말에 소폭 개편을 단행했어요. 어떤 인사했었죠?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결국 이제 그 홍보하고요. 정책 쪽에 홍보는 이제 그 우리 김은혜 이번에 경기도지사 나가서 0.15% 박빙의 승부로 아깝게 전 김은혜 있잖아요. MBC 그 기자 출신 네. 이분은 이제 그 홍보 수석으로 하고 기존에 이제 최영범 수석은 이제 그 대외 협력 특보로 이렇게 자리 바꿈이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최근에 5세 뭐 입학처럼 정책에 혼선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관섭 정책 기획 수석을 이제 신설된 거라면서요? 예, 신설해서 그 두 가지 이제 변화가 있었던 거죠. 예. 자, 정작 지지율 하락의 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 대통령실 책임자들은 그대로 자리를 이제 보존하고 있는데요. 최진봉 교수님, 예. 이번에 대통령실 개편 방향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보강을 한 거잖아요. 개편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문제가 있고 책임 있는 사람들이 물러나고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돌려막기 한 거잖아요, 결국은. 그리고 인원만 더 보강을 했어요. 기존에 있던 수석을 뭐 특보라는 이름으로 옆으로 빼고 거기에 지금 새로운 분이 들어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보강이라고 저는 봐요. 쇄신이라고 보진 않고. 야당에서는 회전문 인사다 뭐 이런 그렇게 볼 평가가 수밖에 나오기도 없죠. 그리고 하고. 김은혜 의원 같은 경우 잘 아시는 것처럼 윤핵관이잖아요. 결국 핵심 이 측근을 또 안 좋다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이분이 지금 선거 과정 경기도지사 선거 과정에서 세 건의 문제가 돼가 피의자로 지금 조사를 받고 네. 있습니다. 아마 분당 경찰서에서 곧 출석을 시킬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사람이 수석으로 앉는 것도 사실은 국민들에게 논란이 될 수도 있다. 수사가 종결된 것도 아니고 어떤 경우가 나올지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세 건의 안건을 하나는 또 선관위에서 고발한 거예요. 그게 재산을 축소해서 예. 보고했다고 선관위가 직접 나서 수사를 의뢰하고 검찰에 고발까지 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그냥 아무 문제 없다고 넘긴다고 하면 그것도 큰 논란이 될 네. 겁니다. 수석이 경찰에 출석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손정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최진봉 교수께서 김은혜 신임 홍보수석이 경찰에 이제 피의자로 출석을 하게 돼 논란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지금 이게 선거법으로 고소고발 70건이 넘어요. 대부분 이게 무혐의 될 겁니다. 이재명 의원 몇 개 빼고는. 따라서 이게 그 선거법 기소 고소만 됐다 해서 수석 못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 얘기를 꼭 서정욱 변호사 이재명 의원한테 동일하게 적용을 하세요. 아니 이재명 의원은 무슨 사법 리스크 있다고 뭔 리스크가 있다는 거예요 대체. 아니 나온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무조건 사법 리스크 있다고 이재명 의원한테 대표되면 큰일 난다고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에요. 저는 김은혜 수석한테도 이런 얘기 하는 것과 그럼 이재명 의원은 무슨 나온 게 있습니까? 지금 수사만 되고 있는 거잖아요. 아, 거기까지 드릴게요. 막 뜨거워지려고 그래. 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늘 아침 보니까 소폭 상승한 조사가 나왔더라고요. 이번 개편이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서정욱 변호사님? 제가 저번 방송에 그 조만간 대폭 상승했잖아요. 소폭이 여러 번 보면 대폭이 됩니다. 매주 한 1, 2%씩 야금야금 올라가면요. 결국에 몇 주 안에 한 30% 후반 저는 간다 보거든요. 제가 어렸을 계속 때요. 꾸준히 우상향할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높이뛰기 하는 그 장면을 보다가 하루에 1cm씩만 뛰면 그러니까요. 한 2m는 뛰겠다. 근데 안 된다고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안 된다고요. 앞으로 하여튼 좋은 결실이 있을 것이다. 계속 전망하시는 거예요. 꾸준히 우상향할 겁니다. 최진봉 교수님. 네, 뭐 저는 지지율이 이번에 약간 반등을 했는데 결국 지지층들이 일정 부분 불안감을 느끼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윤석열 대통령을 좀 지지해줘서 이 정부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막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보여지고 왜냐하면 사실 그 이번에 인사가 쇄신이라는 개념하고는 잘 맞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도층에 있는 분들까지 옮겨갈 가능성은 낮다. 지지층이 알겠습니다. 일정 부분 이제 반등을 하긴 했는데 그것도 제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윤 대통령이 김진표 국회의장 건의를 수용해서 문 전 대통령 사저 경호구역을 최대 300m로 넓혔습니다. 여야 협치의 돌파구가 될 것인지 청취자 여러분의 고견을 5글자로 받고 있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진작 좀 하지. 생각 잘했다. 어떻게 보세요? 저도 아주 잘했다 봐요. 늦었지. 진작 좀 해야죠. 이게 너무 늦은 거예요. 그때 대통령이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대통령실도 100m 이내에 다 뭐 시위하라고 법적으로 예. 다 나왔는데 그렇게 알겠습니다. 얘기하면 안 되죠. 진작 좀 하지는 조금 전에 청취자 의견이신데 아, 예. 예. 단잠 자겠네. 경호 잘했어. 단잠 자겠네는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를 지칭해서 하는 말씀 같고요. 경호 잘했어. 어떻게 보세요? 경호 잘했어. 뭐 저는 잘했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5년 뒤 생각. 무슨 뜻일까요? 5년 뒤 생각. 아까 제가 여기 윤 대통령도 곧 전직이 된다고요. 본인을 위해. 본인을 위해 여기서 본인이란 누굴 윤석열 얘기하는- 대통령이 네. 얘기하는 거죠. 뒤늦은 선심. 또 너무 잘한 듯. 국회의장 짱. 오늘 저녁으로 예정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논의가 있을지 주목이 된다고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저녁에 이제 윤리위는 김성원 의원 지난번에 그 망발을 했던 김성원 의원 관련된 징계 논의가 있을 겁니다. 징계위원회 사진 해부할 잘 거냐 말 거냐. 나오게 비가 왔으면 좋겠다. 네, 그 그 얘기를 발언이죠. 했던. 그래서 징계위 해부할 거냐 말 거냐 논의하는데 이 자리에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가 논의될 수 있다라는 예고가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지난 금요일에 윤리위가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고 계파 갈등을 조장하는 당원을 심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뜬금없이 얘기를 갑자기 던졌어요. 그 말은 지금 상황에서 가장 당에 대한 비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 그러면서 당내 갈등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이준석 대표의 기자회견이나 아니면 인터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이걸 염두에 두고 한 말이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논의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입장 전문가는 또 이 서정욱 변호사인데 어떻게 취재된 거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일단은 이제 엄중하게 경고는 했다고 저는 보이고요. 이준석 이름이 없어도 누가 봐도 이게 이준석을 향한 경고다. 이건 알잖아요. 근데 바로 오늘 저는 징계하기는 좀 그렇다. 조만간에 이제 수사 결과 발표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과거에는 정근별 교사로 6개월 당원권 정지했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 만약에 접대라든지 성상납이나 접대가 만약에 팩트가 나온다. 처벌야를 떠나서 팩트가 확인된다. 이럴 때 이제 그때 징계 개시 결정해서 소명 기회를 충분히 주고 징계되거든요. 그런데요. 그래서 오늘 바로 이게 섣불리 징계보다는 좀 이게 수사 결과를 보고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 접대 의혹이라는 게 밝혀지더라도 보니까 공소시효가 지났다 이런 얘기들을 하던데. 그러니까 징계하고 이제 그 형사처벌은 별개예요. 형사처벌은 시효가 있지만 징계는 시효가 없습니다. 징계는 이제 그 과거 잘못이라도 이게 문제가 되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시효하고 관계 없는 거예요. 그런 거군요. 예. 자, 윤리위원회 추가 징계 경고에도 이준석 전 대표의 공세 수위는 뭐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계속 높아지고 있죠. 지금 윤리 입장문에 대해서 푸하하하라고 본인이 SNS에 올렸어요. 뭐 푸하하하요. 예. 그 제가 저 우리나라요. 오프닝 할 때 예. 항상 원고지에다가 그러십니까? 오늘 좋은 날입니다. 푸하하 이렇게 써놓는데 그러니까요. 제거 그 본 얘기를 건 썼습니다. 아니겠죠 설마. 예. 그래서 그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습다 이런 얘기로 들리고요. 그리고 연일 이제 윤핵관의 명예로운 은퇴에 힘을 보태달라고 요구하면서 당원 가입을 촉구하는 그런 얘기들을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원 가입 촉구를 왜 하는 거예요, 서정욱 변호사님? 본인은 이제 뭐 본인이 출마하거나 아니면 이게 본인의 대리인 하태경이나 김웅 의원들 있잖아요. 이걸 이제 내세우면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예. 자, 윤핵관이 성접대 의혹 수사에 개입했다는 식으로 SNS 글을 올리기도 했어요, 이준석 대표가. 이런 게 바로 징계 사유가 되는 거예요. 아, 요런 행위 아무 자체가. 근거도 없이 내부 분열 총질하는 거잖아요. 아마 이제 이철규 의원을 두고 한 것 같아요. 이철규 의원이 이제 그 윤핵관이고 그다음에 경찰 출신이니까 그렇지만 이게 이철규 의원이 만약에 개입했다면 지금까지 이게 아직 기소가 안 되고 압수수색을 안 했겠어요? 저는 개입했다는 아무 증거도 없잖아요. 물론 개입 안 했다는 증거도 없지만 입장 책임은 이준석 대표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근거 없이 저는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 이런 게 바로 추가 징계 사유로 봅니다. 네. 그렇지만 오늘 윤리위가 열려 있더라도 오늘은 뭐 결론이 안 날 것 같다.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는.
자, 최진봉 교수님, 연말쯤 돼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열릴 건가 봐요. 차기 당권 주자로 누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조영 원내대표 이 얘기를 한 건데요. TV 인터뷰에 나와가지고 12월쯤에 시작을 해서 1, 2월에 뽑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논란이 되는 건 이준석 대표가 출마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는 1월까지는 다음권이 정지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12월에 후보 등록을 받으면 그때는 다음권이 정지된 상태니까 나올 수 없다. 그래서 이준석을 아예 그 다시 출마하는 걸 막기 위한 수단이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현재 여러분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죠. 뭐 예를 들면 저 권성동 원내대표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김기현 전 원내대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 또 이제 서정욱 변호사 아까 얘기했듯이 만약 이준석 대표가 본인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본인의 대리인을 내세울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봐요. 예. 그래서 지지를 이제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들한테 그분을 지지해달라. 그래서 뭐 하태경, 김웅원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당원 가입 촉구했다는 그렇죠. 얘기죠. 그거 이제 그런 분들이 아마 출마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서정 변호사님, 그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했던 남부지원의 그 비대위 가처분 이 결론이 이번 주에는 나올 거 아닙니까? 언제쯤 나올 것 같아요? 아마 근데 이번 주 오늘이 월요일인데. 제가 보기에 그 수요일 전에는 초에 한다 했으니까 예. 수요일 전까지 뭐 빠르면 내일이나 모레나 나오지 않을까. 원래는 이 가처분이 이렇게 시간을 잘 끌지 않거든요. 예. 아마 근데 상당히 중요한 가처분이니까 예. 선례가 되니까 고민하지 않는 일 보입니다. 주초가 수요일이다 이런 분석은 뭐 독자들도 할 수 있을 텐데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김진표 국회의장의 건의를 수용해서 문 전 대통령 사저의 경호 구역을 300m로 확장했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들의 고견을 5글자로 바꾸고 있는데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생색내는겨. 5글자 맞죠? 생색내는겨. 어떻게 보세요? 생색내는겨. 저는 진심으로 봐요. 진심이다. 진심인 거요. 이렇게 나왔거든요. 첫 소통인가? 소통이라고요? 첫 소통인가? 아니 소통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죠. 야, 세 번째 소개해드릴 네. 문자 그건데 마지 못해서 예, 저 보지 않았습니다. 마지 못해서 하는 겁니다. 귀 열은 건가? 예? 예. 맞아요? 뭐 그것도 마지 이게 못해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지율 관리. 이 와중에 이런 문자도 보내셨네요. 9048님 필승. 해병 275기입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최 교수님 최고다 필승. 감사합니다. 장교도 기수가 있어요? 저는 해병 간부 보생 74기입니다. 오. 그게 이제 군 병하고 저는 차이가 있는데 예. 해병 간부 보생 74기. 네. 무섭습니다. 해병 간부 그러니까. 예. 이런 문자도 보내셨어요. 3551님께서 정우성 뭐죠? 정우성 배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자, 351님 여기 저 TBS 허리케인 라디오예요. 다른 프로에 잘못 듣다가 보내셨나? 정답 보내셨어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민주당 호남 지역 경선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이제 압승을 거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압승을 거뒀고요. 그 뭐 이제 전체적으로 거의 확대명으로 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수도권만 남았거든요. 수도권에서 거의 비슷한 형태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여기서 이재명 이제 왜냐하면 호남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의 텃밭 지지의 가장 텃밭이라고 할 수 있고 여기서 이재명 의원이 그런 발언을 했어요. 저는 광주를 사회적 어머니라고 부른다. 5.18 광주는 이재명만이 아니라 수많은 새로운 사회적 생명을 탄생시켰다. 피와 잃어버린 생명으로 수많은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광주이고 광주의 정신은 바로 평화, 인권, 자유의 연대라고 얘기하면서 본인을 뽑아준 광주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했고요. 어머니의 사랑을 느꼈다라고 네. 얘기하면서 지지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근데 투표율이 아주 저조했다면서요? 옛날에 대선 때는요. 참 이게 졌지만 잘 싸웠어요. 이게 잘 쌉니다. 졌지만 잘 싸웠다. 근데 이번에 경선은 못 싸. 참 이게 이재명 후보가 이기긴 이겼는데 못 싸운 거예요. 저는 상처뿐인 영광입니다. 투표율이 35 호남이 저번에 지방선거 37점 얼마였죠. 이런 식으로 이게 호남의 투표율이 30%대다. 이 말이 이게 호남이 저는 이재명 후보를 버린 게 아닌가. 왜냐하면 이게 이재명을 민주화의 적자로 생각하면 투표율이 이렇게 놀 수가 없죠. 저는 이겼지만 상처뿐인 승리라고 봐요.
이 못사는 서정욱 변호사가 장명한 거예요? 예. 오. 어떻게 보세요? 이 못사라고 하시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 투표율이 낮은 거 물론 투표율이 낮은 거가 이재명 의원을 지지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투표율이 낮은 것은 이번에 선거 자체가 너무 이제 한쪽으로 이렇게 뭐 쏠려서 가는 거잖아요. 이재명 의원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민주당 내에 경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경선하는 그 대표 주자들 간에 지지세가 다르면 문제가 되면 지지세가 일방적으로 이재명 의원에게 치우쳐 있기 때문에 내가 투표하지 않아도 이재명이 당선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저는 봐요. 네. 만약에 이게 국민의힘과의 대결에서 이렇게 투표율이 낮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 이거는 당내 경선에서 투표율이 낮은 것이 이재명 의원에 대한 지지가 낮은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저 끝으로 짧게 요거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자, 이렇게 투표율이 호남의 경우 이제 낮고 그랬는데 이재명 의원이 대표직에 선출되더라도 당 운영 동력을 얻지 못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정욱 변호사님 짧게 좀 얘기해 주세요. 일단 이제 정당성의 근거도 약해지고요. 저는 이걸 떠나서 어차피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당헌을 이게 그 완전히 못 바꿨죠. 1항은 그대로 있고 사망만 당무위원회로 바꿨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법 리스크로 어차피 정상적인 당 운영은 어렵다 봐요. 예. 전혀 문제 없고요. 당 운영 잘 될 거고요. 이재명 의원이 대표가 되면 이제 결집을 해서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부분들 또 고쳐야 될 부분들을 네. 명확하게 짚는 그 대안 세력으로서 민주당의 모습을 갖출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저 두 분이 혹시 국회의원이 되면은 여야의 어떤 대변인이 돼서 MBC 100분 토론 같은 데 가서 싸우시면 아주 시청이 높아질 것 같아요. 예.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한 줄 평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문 전 대통령의 사저 경호 구역을 확장하면서 여야 협치 돌파가 될지 주목이 되는데요. 여기에 대한 두 분의 생각도 5글자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정욱 변호사부터 해주세요. 3, 2, 1. 통합과 협치. 진실의 방으로. 진실의 방으로. 진실의 방으로. 허국이 저 서변하고 툭 터놓고 대화하고 싶답니다. 예. 이어서 최진봉 교수님 해주세요. 3, 2, 1. 떠밀린 조치. 많이 아파. 간만에 땡벌이 탁 쐈답니다. 아팠대요. 많이 아파. 예. 자, 정치 파발마 지금까지 최진봉 교수 서정욱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